14장 ADO.NET 14.1 ADO.NET 14.1.1 ADO.NET의 개요. 이 ADO.NET은 기존의 ADO에 .NET이 결합되어서 ADO.NET이 붙었습니다. 이 뒤에 .NET이 붙어 있는 이유는 기존의 ADO 버전을 .NET 버전으로 변환을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개선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개선사항은 XML 지원입니다. 이 XML 지원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XML로 변환을 해서 다양한 곳으로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절된 데이터 구조를 표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절된 데이터를 표준으로 사용한다는 의미 자체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XML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현재 연결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XML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대부분의 작업을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은 이 XML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단절된 데이터 구조를 표준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14.1.2 ADO.NET의 구조. 이 ADO.NET은 기존의 ADO 방식과 그리고 단절된 데이터 구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ADO.NET이 된 것입니다. 먼저 ADO.NET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O.NET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이와 같이 커넥션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커맨드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집합으로 데이터 리드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결이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와서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연결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절된 데이터 구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어댑터를 이용합니다. 이 데이터 어댑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셋을 얻게 됩니다. 이 데이터 셋을 얻으면은 이 데이터 셋만으로도 데이터베이스의 대부분의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ML로도 쉽게 이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연결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와 끊어버린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4.1.3 ADO.NET의 구조 2. 이번에는 ADO.NET의 두 번째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ADO 방식에서는 Connection, Command, Data Read를 이용하면 기존의 ADO 방식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댑터를 이용하면 .NET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공급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급자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쓸 것인지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SQL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MS SQL 7.0 이상을 사용할 때는 이 SQ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OLEDB 같은 경우에는 MS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경우에 바로 이 OLEDB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라클을 사용하게 될 때는 오라클 클라이언트를 그리고 ODBC를 사용하게 될 때는 ODBC를 이와 같이 공급자에 따라서 이 커넥션과 커맨드, 데이터 리드, 데이터 어댑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14.2 SQL 클라이언트 공급자 14.2.1 커넥션과 데이터 공급자 이 SQL 클라이언트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MS SQL 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S SQL을 사용하면 아주 효율적이며 빠르게 동작을 합니다. 이 MS SQL 서버 7.0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LEDB 같은 경우에는 MS SQL이 아닌 기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때 이 OLEDB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ODBC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ODBC 공급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라면 오라클 공급자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공급자가 제공되지만은 프로그램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SQL 클라이언트와 OLEDB 공급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임스페이스를 유징해야 됩니다. SQL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data.SQL 클라이언트를 유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B 같은 경우에는 data.OLEDB를 유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SQL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MS SQL 전용이기 때문에 공급자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OLEDB 같은 경우에는 MS SQL 이외의 기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자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기타 데이터베이스를 이와 같이 프로바이드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프로바이드로 이와 같이 Z 엔진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를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다르면은 이 클래스명도 다르게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QL 클라이언트 공급자의 경우에는 커넥션을 개설하기 위해서 SQL 커넥션을 사용했습니다. OLEDB의 경우에는 OLEDB 커넥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라클과 ODBC와 오라클의 경우에도 다르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뒤에 커넥션이란 전미사가 붙는 것은 동일합니다. 14.2.2 SQL 클라이언트 공급자의 커넥션 설정하기 이번에는 SQL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커넥션을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QL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매개 변수로 커넥션에 필요한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버명은 localhos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명은 northwin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d와 그리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자열을 즉 커넥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고 커넥션 객체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을 개설하는 함수는 open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open 함수를 이용해서 개설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을 전부 다 사용하고 나면은 close란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커넥션이 개설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소스 즉 서버의 이름이라든지 서버 버전 그리고 서버의 상태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ID 이와 같은 정보들을 추출해서 이와 같이 출력해보고 있습니다. 14.2.3 SQL 커맨드 클래스 우리가 커넥션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SQL 커넥션 클래스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SQL 커맨드 클래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SQL 커맨드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명령들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lect, create, alt, 그리고 insert, update, delete, 그리고 grant, deny 이와 같은 대부분의 명령들을 이 SQL 커맨드를 이용하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SQL 커맨드의 주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명령일 경우에는 execute nu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elect 명령일 경우, 즉 결과집합이 있는 select의 명령일 경우에는 execute rea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집합에서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만 반항,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만 반항하는 execute scal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집합을 XML 리더 형식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execute XML rea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14.2.4 SQL 커맨드의 execute non query 이번에는 select 명령이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명령을 SQL 커맨드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넥션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QL 커넥션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접속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localhost의 ID와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넣어서 커넥션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커넥션을 개설하기 위해서 open이라는 함수를 그리고 close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close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SQL 커맨드 객체를 생성해서 execute null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SQL 커맨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커넥션과 그리고 쿼리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커넥션은 앞에서 생성한 커넥션이며 쿼리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쿼리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쿼리를 create 쿼리 그리고 insert 쿼리 5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 쿼리를 이용해서 전부 다 SQL 커맨드 객체를 총 6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execute non 쿼리를 호출해주면은 create 구문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insert로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elect를 해보시면 이와 같이 5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2.5 SQL 커맨드의 파라미터 이번에는 SQL 커맨드에서 파라미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SQL 쿼리에서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SQL 커맨드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오픈해 둔 상태입니다. 이 커넥션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SQL 커맨드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때 쿼리를 넣어주는데 이 쿼리 내에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어드레스 테이블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value로 이와 같이 골뱅이 id, 골뱅이 name, 골뱅이 어드레스 해서 3개의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쿼리에 파라미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파라미터에 값을 할당하고 그리고 execute 명령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할당하기 전에 반드시 이 파라미터에 타입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라미터에 ad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골뱅이 id는 int형 그리고 골뱅이 name은 캐릭터형 그리고 골뱅이 어드레스는 캐릭터형 이와 같이 파라미터의 타입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타입을 설정하고 나면은 값을 할당하고 execute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라미터의 골뱅이 id를 6으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골뱅이 name은 홍길동 골뱅이 어드레스는 서울 이렇게 값을 할당하면은 완전한 하나의 SQL 쿼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execute 명령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insert 명령이니까 execute non-quer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명령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이용한 SQL 커맨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의 값만 바꾸어주면 얼마든지 재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와 같이 매개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execute non-query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파라미터의 값을 할당하고 execute non-query만 호출해주면 얼마든지 이 SQL 커맨드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